1986년 겨울, 세월은 흘러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습니다. 영숙은 이제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집안일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의 간섭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영수가 임신했으면 찬물에 손 담그면 안 돼. 영수가 그렇게 팔 들면 아기 탯줄 감긴다. 영수가 임신 중에는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돼. 영숙은 답답했습니다. 명자 씨가 오는 날이면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자 씨가 돌아간 뒤에는 늘 준호와 다퉜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한테 좀 말씀드려봐요. 뭐라고? 엄마가 뭘 잘못했어? 너무 자주 오시고 이것저것 간섭하시잖아요. 준호는 화를 냈습니다. 영수가 엄마는 우리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걸 왜 이해를 못해? 이해는 하는데 저도 숨이 막혀요. 그럼 어쩌라고? 엄마 보고 오지 말라고 할까?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한테 잘해주시잖아. 그날도 둘은 싸우고 말았습니다. 영숙은 친정어머니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 봐. 엄마가 뭐라고 했니?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수가 참아라.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잖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선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고 혼자 울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명자 씨가 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영수가 내가 김장김치 담가왔어. 이거 먹어.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어. 임신했는데.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김치가 제대로 담가지겠어? 명자 씨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하는 소리야. 명자 씨는 얼른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선희가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명자 씨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 명자 씨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손주 태어나면 절에 가서 기도 좀 해야겠다. 영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어요. 교회는 무슨, 절이 더 영험해. 어머니,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영숙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게. 왜 교회를 다녀? 불교가 우리나라 전통 종교인데. 명자 씨는 고집스러웠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종교를 믿든 그건 제 자유예요. 뭐,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명자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봐.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준호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명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간다.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 어머니. 준호가 붙잡으려 했지만 명자 씨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영숙을 크게 나무랐습니다. 영숙아,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 어머니도 저한테 함부로 말씀하셨잖아요. 엄마는 어르신이야. 내가 참아야지. 왜 저만 참아요? 어머니는 왜 제 마음은 이해 안 하시는데요? 영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도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엄마 보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할까? 좋아요.
그럼 어머니는 오지 마세요. 저도 싫어요. 영숙은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명자 씨는 아들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명자 씨는 아들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 좋으라고 한 건데 영숙이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명자 씨는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영숙이도 힘들어해요. 나도 힘들어. 아들 장가 보낸 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다. 명자 씨는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남편마저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아들마저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줘요. 영숙이도 적응할 거예요. 그래. 엄마가 참을게. 명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숙은 친정집에 가 있었습니다. 선희가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영숙아, 시댁 문제는 좀 나아졌니? 아니요. 더 힘들어요. 영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니? 집안이 안 맞으면 평생 고생한다고.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사실을 말하는 거지. 너희 시어머니는 북한 출신이고 불교 신자고 게다가 가난하게 사셨잖니. 선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랑은 살아온 세계가 달라.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거야.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원래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더 힘든 법이야. 선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아,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머니.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진심이야. 지금이라도 돌아와. 아기는 엄마가 키워줄게. 어머니, 저는 준호 씨를 사랑해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 선희는 단호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영숙과 준호는 점점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침묵만 늘어갔습니다. 영숙은 배가 불러올수록 외로움도 커졌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집에 오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봄, 영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명자 씨는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손주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정말 예쁘네. 영숙도 웃었습니다. 아기를 통해 두 사람은 잠시나마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기 이름을 제시도정 계속 짓는 문제로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명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아기 이름은 절에 가서 스님한테 받아야 해.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교회 목사님께 받고 싶어요. 뭐? 교회에서 이름을? 명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절에서 이름을 받았어. 하지만 저는 기독교 신자예요. 내가 뭘 믿든 우리 손주는 제대로 이름 받아야지.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준호는 또다시 난처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영수가 제발.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절대 교회에서는 안 받아. 어머니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영숙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전통이야. 전통이요? 저한테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아기 이름은 준호의 친구인 한학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아기는 민준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준수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도 영숙도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 명자 씨는 매일 며느리 집에 왔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영숙은 감사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영숙아, 미역국은 하루에 3번 먹어야 해. 영숙아, 찬바람 쐬면 안 돼. 영숙아, 아기는 이렇게 앉는 거야. 명자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압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이 아기를 안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명자 씨가 아기 이마에 무언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아, 이거 절에서 받아온 부적이야. 영숙은 깜짝 놀라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뭐가 어때서? 아기 애군 막아주려고 하는 건데. 부적은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못 믿어요. 영숙은 부적을 떼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명자 씨도 화가 났습니다. 당신 믿음이 뭐가 대수야? 아기 안전이 더 중요하지. 어머니, 이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게 뭔 소리야? 두 사람은 결국 크게 다퉜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준호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엄마, 영수가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좋아. 나는 이제 안 올 거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녀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기 민준이도 엄마를 따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아내와 아기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명자 씨는 방 안에서 불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야. 준호야. 한참 만에 명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지 마.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잖니. 명자 씨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철없었나 봐. 며느리 종교도 존중해줬어야 하는데. 준호는 문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명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걸 강요했어. 그게 잘못이었지. 엄마. 준호야, 엄마는 가난하게 살았어. 배우지도 못했어.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단다. 명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숙이한테는 틀린 거였나 봐. 그게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맞는 말이야. 명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나랑 다른 세상에서 자랐어. 나는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철이 없었지. 그날 밤 모자는 서로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같은 시각, 영숙도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영수가 그러게 엄마 말을 듣지. 어머니, 그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영숙은 울먹였습니다. 저도 제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선희는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니?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우릴 위하는 마음이셨는데 저는 그걸 몰라줬어요. 영숙은 반성했습니다.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한 것 같아요.
선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가, 엄마도 미안하구나. 네, 엄마도 편견이 있었어. 북쪽 출신이라고, 가난하다고, 불교 신자라고, 그렇게 판단한 게 잘못이었어. 선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사람은 출신이나 재산으로 평가하는 게 아닌데, 엄마가 너한테 잘못된 걸 가르친 거구나. 어머니, 영수가 너희 시어머니께 잘 해드려라. 그분도 고생 많이 하신 분이야.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겨울 끝자락, 영숙과 명자 씨는 여전히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사이에서 지쳐갔습니다. 아기 민준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민주화 운동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리에는 최루탄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가족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갈등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편 바로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